저게 정말 여자야? 여자가 대장부인 나라의 주인집 딸년. 이 라오스라는 나라가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저희 할매 19살에 시집와서 호된 시집살이를 했다고 하시던데, 이 나라가 마치 구한말이나 조선시대처럼 조언을 하기에 아주 앳된 처자가 아기를 업고 있는 걸 들어볼 수가 있는데, 다가가서 막내 동생인가 물어보며 슬쩍 말을 걸면 대부분 룩사오 컹커이, 제 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그럼 소녀처럼 보이는 저 앳된 아기의 엄마는 도대체 몇 살이냐? 어린 처자인 줄 알았는데 남의 유부녀니까 나이를 직설적으로 묻기에는 낯이 간지럽고, 얼라가 참 이쁘다, 아들이냐 딸이냐, 얼라가 몇 개월이나 되었느냐, 그걸 묻고 나서 그럼 엄마는 몇 살이냐, 그렇게 정작 어린 세대의 나이에는 관심이 없는 척 슬쩍 유도 질문을 하면 19회거나 많으면 21. 21를 라오스 말로 사오엣이라고 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아니라 아줌마라고 해야 맞겠죠. 20살인데 아기가 셋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셋이는 바로 이 시골 마을 저 아래 메콩 강변에 살고 있는데, 구멍가게 앞에서 만났다가 딸만 셋이라는 말을 듣고 내심 혀를 내둘렀는데, 중요한 건 아이가 셋이라는 그 세대기 싱글맘이거든요. 20살의 과부, 애가 셋이나 딸린 20살의 과부, 참 기가 막히지요. 이 나라에는 어디를 가도 싱글맘이 엄청 많은데 참 희한하다 싶은데, 왜 싱글맘이 혼자서 아기를 키우게 되었을까? 너무나 이상하지만 결코 유쾌한 질문이 될 수가 없는 남의 아픈 사연을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혼자서 곰곰이 찬찬히 짚어봤는데, 이 나라 남자들이 한국과는 가족 부양이나 생계에 대한 의식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죠. 이 나라에는 농사가 아니면 남자가 마땅히 할 일도 없거니와, 남자가 집안의 기둥으로서 가족의 부양의식에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것. 이 나라 남자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다기보다는 모계 사회라서 아기를 가지면 여자의 집, 말하자면 처가에 들어와서 살거든요. 그런데 마땅한 일자리나 수입은 없고 빈둥거리면서 눈칫밥을 먹다가 돈을 벌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죠. 나간다고 돈을 버느냐? 이 나라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상 남자가 할 일이 마땅하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싱글맘이 많고, 생활고에 견디다 못한 싱글맘은 아기가 어느 정도 크면 제 엄마, 말하자면 친정엄마나 동생에게 맡기고 돈을 벌러 나가는데, 일자리가 없으니 마사지 샵이나 유흥가로 빠지기도 하고, 너무 이른 나이에 또래와 조언을 하니 생긴 부작용인 듯하고, 이 나라 처자들이 전부 어린 나이에 싱글맘이 되어서 그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 나라는 시골 구석구석에 참신한 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싱글맘이 아니고 다른 도시로 돈을 벌러 가봤자 옳은 직장도 없고 고작 유흥가로 빠져야 하니, 시골에서 집안일을 하다가 시집가는 버릇이 되어서 자꾸 시집 가는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모계 사회니까 신랑을 구해오는 처자들이 대부분인데,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봤자 얼라를 만들 때밖에는 쓸데가 없는 이 모계 사회에서 조신하게 가정을 꾸리며 사는 처자들이 훨씬 많지요. 비록 철이 없을 때 아이를 낳는 싱글맘이라 할지라도 알고 보면 참 처근하고 안타깝지만 젊은 가수댁이라 도와줄 수도 없는 문제고, 처근하다고 돈 몇 푼 주었다가 소문이 나면 입장이 난처해지겠지요. 이런 시골 마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그 옛날 양반집 대감이 종놈 딸년이 빨래하는 우물가에서 훌렁 걷어붙인 허연 허벅지에 박은 음흉한 눈길, 그런 눈길을 제일 조심해야 할 건데, 싱글맘을 보는 눈길에서 뉘앙스나 이미지가 약간이라도 그런 눈빛이 보이면 이 유배 생활에 파토가 아니면 나가리, 결국 사단이 나서 발붙이고 살기가 힘들겠지요. 아무튼 그렇게 가연 싱글맘이 아니라
딴짓 안 하고 가정을 꾸리는 처자 중에서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처녀 가정으로서 가게를 꾸리다가 홍기를 놓쳐버린 노처녀가 있는데, 홍기를 놓친 게 아니라 한국에 27이면 결혼 정년기에도 못 미치는 나이인가요? 요즘은 아마 그럴 건데, 아무튼 그 처자가 바로 이 욕쟁이가 새들어 사는 주인집 딸이지요. 그 딸의 이름을 며칠 전에 겨우 알았는데, 포이. 그 포이를 보고 혀를 내두른 게 한두 번 아닌데, 저게 여자야? 말을 이렇게 꺼내면 어지간히 덜렁거리고 왈가닥이나 말괄랭이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일하는 걸 보고는 혼돈이 생겨서 저게 정말 처자야? 정말 여자 맞나? 혹시 앉아서 오줌 누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전부터 옆에 서서 주섬주섬 바지춤을 내리고 서서 갈기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으로 고개를 갸웃할 정도인데, 아무리 모계사회이고 여자들이 모든 일을 한다지만 이 욕쟁이가 자는 방에서 창을 열면 빤히 보이는 손에 닿을 듯 지척에 살지만 여태 모르고 있었는데, 그 처자가 하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조언을 하는 이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노처녀. 이 나라에서 27이면 아이가 보통 7, 8살은 되었을 건데, 철이 없을 때 얼라부터 만드는 싱글맘이 아니라 8년 전에 홀로 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생각이 반듯하고 온전한 처자인데, 저 주인집은 본래 이 욕쟁이가 새들어 사는 이 초란 집에 살다가 바로 옆에 자신의 밭에 집을 새로 좀 크게 지어서 이사를 하고 비어있던 이 집을 새를 놓은 건데, 이 나라에서는 집을 지을 적에 집을 지을 여유 자금을 다 준비하고 난 뒤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초공사할 돈만 있으면 시작을 해놓고 완공까지는 세월이 없죠. 그런데 저 집을 저 처자 혼자서 거의 다 지었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겠지만, 지금 제가 사는 집은 한국의 평수로 따지면 고작 10서너 평 남짓한데,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10서너 평에도 아주 작은 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처자 혼자서 거의 다 지었다는 저 집은 제가 발로 밟아서 가로 세로 재보니까 거의 25평 정도가 되던데, 그러면 상당히 큰 집이지요. 그 집을 저 처자 혼자서 거의 다 지었다고 하니 믿기가 어렵던데, 참고로 이 나라는 모계사회라서 장남의 발언권보다는 집안에서 모든 결정이 딸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집안에 거친 일이나 어떤 결정을 대충 딸들이 하는데, 물론 딸이 그 집을 차지하고 아들은 장가를 가서 제 처가로 들어가지만, 이웃에 사는데 저 집 아들은 한 번인가 밖에 보지 못했거든요. 그 처자보다 3살이 더한 오빠인데, 비엔티안 시내에서 로쪽이 포크레인이란 말인데, 이 욕쟁이가 19살부터 포크레인 조조로 갔으니 47년이 넘게 포크레인을 하다가 아들 녀석한테 다 뺏겼으나 로쪽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이 나라에서 포크레인 기사는 월급제가 아니라 하루 운전해주는데 얼마 일당으로 받는 모양인데, 하긴 한 달에 일주일도 일을 못하니 차주 입장에서는 월급을 줄 수가 없고, 포크레인 일이 없는 날은 다른 일을 하는 모양이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옆집에서 예촉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저 집 아들이 오랜만에 왔는가 보다. 마당에 잔디를 깎는 모양인데, 이 욕쟁이 마당도 몇 평 되지는 않지만 잡초가 무성해서 뱀이 나올까봐 겁이 날 지경인데, 낮조차 없으니까 잠시 부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쫓아갔지요. 옆집으로 쫓아가서 생각지도 못한 한 가지를 배웠는데, 예초기가 굉장히 위험한 현장이라는 건 다 아실 거고, 한국에서는 반드시 안전화를 신고 보호안경을 쓰라 그런 소리를 하는데, 자갈이나 돌이 많은 데서 예초기 칼날이 돌에 맞아서 날이 약간 부러지면 원심력에 의해서 그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니까 주위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그렇게 위험하니 안전장구를 꼭 갖춰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벌초 시전, 추석 전이면 예초기로 의한 사고가 군데군데서 터지는데, 그런 사고가 나면 꼭 하는 말이 있죠.
이만하길 다행이다. 벌초를 하다가 그랬으니 조상님이 돌본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조상이 돌보긴 뭘 조상이 돌봤겠습니까만 안전장구를 챙기지 않았거나 침착하지 못하고 덤벙대면서 방심했거나 서툴렀던 거지. 그게 뭐 조상이 돌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예초기 안전장구로 보호경이 아니라 오토바이 헬멧이 가장 안전하더라는 거. 그 집 골목에 들어가면서도 몰랐지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예총기로 마당에 풀을 깎는 이가 그 집 아들이 온 게 아니었어요. 수줍어서 이 조선노인에게 말도 잘 안 하던 왜소한 몸표의 그 집 딸이었는데 깜짝 놀라면 그 처자가 오히려 더 놀라서 당황하겠지요. 그래서 그냥 무심한 척 조용히 지켜보았는데 풀을 깎는 게 아주 정교하면서 힘들이지 않고 어떤 기계나 연장을 막론하고 다루는 기술이 모자라거나 숙련이 되지 않으면 기계를 잡은 사람이 잔뜩 용을 쓰게 마련인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 처녀가 하는 일을 보니 집 마당 가장자리에 아예 목공소를 만들어 놓고 집을 짓는 데 쓰이는 목재는 전부가 이 처자가 직접 가공하고 만들었다는데 거실문과 방문 그리고 탁자, 창문과 창틀 그런 것도 직접 만들었고 현관 앞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나무 난간, 현관 앞에 선 기둥은 나무 기둥이 아니라 기성토보로 나오는 시멘트 기둥인데 그걸 색칠을 하지 않고 나무로 감싸서 칠을 하고 집안을 들여다보니 원목 탁자와 의자, 방문까지 다 직접 만들었다는데 약간 투박하기는 했지만 보통 기술로는 할 수가 없는데 전기 대패를 통째로 분해해서 날도 직접 갈고 전동 통날도 분해해서 쪼그리가 앉아서 줄 야설이라고 하지요. 그걸로 갈아서 끼우고 어지간한 남자는 엄두도 못한 일을 가뿐하게 하는데 이 나라에서 오토바이는 아이나 노이나 다 타고 다니니까 거론할 것도 못되고 양철로 붙은 고물 경기에 전기를 달고 끌고 나가서 덜 일도 다 하고 이 나라는 산모작을 하면서 논을 장만해서 벽실을 바로 집하는데 카오니압은 찹쌀은 한국식으로 이식, 이양, 손모내기를 하거든요. 그 처자가 손모내기가 다 끝났는지 요즘은 집안을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데 예초기를 돌리던 그날 하는 김에 이 욕쟁이가 사는 집 마당도 예초기를 좀 돌려달라고 했지요. 그렇게 풀을 정리하는 벌초, 그걸 이 나라 말로 땄수완이라고 하는데 수완은 마당, 들판 뭐 그런 뜻이고 땄은 자른다는 말인데 이 말을 따폼이라고 하거든요. 방컨커이 땄수완 하이데 어순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도 예초기를 좀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걸 알아들었는지 자기 집 마당이 끝나고 나서 예초기를 맨 채로 와서 금세 깔끔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더운 날 남의 집 연약한 규수한테 땀이 범벅이 되도록 거친 일을 지켜놓고 그냥 있을 수 있나 싶어서 품삯이라기보다는 음료수라도 사먹으라고 약간의 돈을 내밀었더니 펄쩍 뛰는데 얼마나 낯이 화끈거리든지 내미는 돈은 사양하고 하나 부탁이 있다고 하길래 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자전거. 이 욕쟁이가 운동을 한다고 하나 구해놓은 자전거가 원두막 난간에 묶여 있는데 그게 좋아 보였던 모양이지요. 그 자전거를 운동 삼아 좀 사용해도 되겠냐는 질문이었어요. 그 말을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게 꺼내던데 그 자리에서 자전거를 묶어놓은 잔물통 열쇠를 바로 하나 빼서 주었죠. 땀짜 있으나 나도 열쇠가 하나 더 있으니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토록 수줍게 부탁한 처녀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요즘은 거의 매일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제자리에 묶고 놓는 눈치던데 아무튼 그날 저녁에 냉장고에 든 시원한 캔 맥주 5개 꺼내서 그 집으로 갔지요. 그 포이라는 아가씨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라기보다는 그날은 종일 정전이 되었던 탓에 집에는 먹을 게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 집 현관 앞에서 그 집 모녀와 셋이서 맥주를 마시다 보니 전기가 들어오던데 그 집은 아직 완공된 게 아니었어요. 천장의 된조라고 하지요. 천장도 덜 되었고 집 안팎에 페인트도 아직 칠하지 않았고 이 나라에서 도배는 절대 안 되거든요. 벽지로 도배를 하면
우기가 길어서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피고 우기 동안 벽지가 부풀었다가 우기가 끝나면 마르면서 통째로 떨어지기에 거실과 방 전부 페인트로 마감을 하는데 곧 그걸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처자 나이를 물었고 27이라는 말에 왜 결혼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라오스 남자들 책임 없는 의식 구조가 싫다고 하길래 한국인은 어떠냐고. 조선 노인다운 참 철딱선 없는 질문인데 그렇게 물었더니 한국 남자는 가족 부양을 완벽하게 하기에 좋다고 하던데 그 처녀가 영어도 제법 하고 수줍음을 상당히 많이 타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얼굴이 발그스르하게 굉장히 부끄러워 하던데 아이고 저런 처자 데려다가 며느리 했으면 좋겠던구만. 아들은 장가를 갔고 한국에 있는 할망구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에 기똥찬 며느리감이 있다고 아들 하나 더 만들자고 했다가 뜨신밥 처먹고 쉬어 터진 소리 참 철딱서리 없는 소리만 골라서 한다고 아무래도 고무신으로 등짝 오지게 맞겠지요. 생각만 해도 등짝이 얼얼한데 여자는 자고로 외모가 이쁜 것보다 생각이 이뻐야겠죠. 맞지도 않은 등짝은 얼얼하고 캔 맥주 3개 마셨더니 처자는 더 이뻐 보이던데 참말로 어쩌면 좋겠노. 철딱서리 없는 소리 들어주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